제가 오늘 그 손영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 이력을 이제 제가 한번 보면은 그 이분은 어 말지 기자예요. 말지의 그 뭐 초대 일대 기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케이 그 언론 노조의 상징적인 그 민언연의 그 사무총장, 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이분이 그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닥쳐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앞서서 그 코로나에 관한 인터뷰가 다소 길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이 혁명은 왜 타락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대책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과 오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길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 여기 일부러 제가 크리스마스 상징하는 예, 식물도 갖다 놨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전 인류를 리셋, 새롭게 지금까지 있었던 판을 바꿔버리겠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리셋이다, 뉴노멀이다, 그런 말의 배후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BC와 AD에서 탄생 이후, BC는 before Christ고 after Christ가 AD가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2020년을 누려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제 끝내겠다. 사실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거든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서 각자의 삶의 빛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 나간다. 이런 생각들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반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반감을 느끼신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버리고 로마로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던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서, 그리고 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와서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이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뭐 러시아, 전 세계로 이 확대되어가는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는 뭔가 흉물 같고 뭔가 파괴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종교같이 보인다면 정말 뭐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이제는 정부 영역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 공산당에서 시작됐지만 중국 공산당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민주당의 그 이제 이해관계가 중국 공산당과 지금 상당히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가면서 권력을 더 강화시켜서 권력자들이 이렇게 코로나 뭐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제한다라는 것을 뭐 핑계로 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도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제어를 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사회인가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리셋을 하겠다, 리셋, 뭐 새로 뭐 포맷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대안이 중국 공산당입니까? 뭐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오픈 소사이어티? 뭐 페이스북이 말하는 미국 정부보다 더 강한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정부, 미국이 찍어낸 달러보다 더 강한 뭐 페이스북 돈, 리브라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세계가 여러분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기대되고 좋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오늘은 시작이지만 결론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뉴노멀이 이 빛이 오고 굿뭐 뉴스, 가스펠이고 아주 복음이고 그렇다면 귀가 솔깃해서 관심을 가지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리셋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파괴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런 무신론적인 그 자유주의의 세계가 두렵고 불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뉴노멀 사이언스에서 온 말이겠죠. 정상과학. 이 말의 뜻을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노멀이란 말은 아주 뭐 간단하게 말하면 과학구조의 혁명이라는 책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첫 학기에 숙제를 했던 책이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말하자면 역사는 과학에 있어서도 역사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전 시대의 뭐 업적이 또 축적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는 딱 끊어지는 불연속의 시대가 있다.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구가 태양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동설의 시대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과학에서도 사회도 그렇지만 어떤 엄청난 새로운 지식이 열리면 큰 변화가 일어나. 질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말하자면 천동설에 의한 세계가 아니라 지동설에 의한 새로운 과학이 시작되지.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말해. 이것을 새로운 정상이라고 말해. 이것이 뉴노멀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어떤 질적인 큰 변화를 갖는 그런 시대가 있고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 또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뉴노멀, 새로운 정상 시대를 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지금은 사회과학에도 특히 뭐 경제나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이 말을 쓰거든요. 사실 사회혁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까지 사회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한층 고도의 사회체제를 세움으로써 사회생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다. 이게 사회혁명이죠. 그리고 이 사회혁명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던 인물이 칼 마르크스.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사회혁명을 현실로 만들겠다. 레닌,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지금 시진핑 등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때 말하는 혁명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의 것을 다 적폐로 취급하고 다 없애버리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지금 최민희 전 의원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혁명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혁명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최민희 의원과 이준석 씨가 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일단 빼고 최민희 씨의 말만 이제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뭘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 안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미국이 허가 안 해주면 안전하지 않은 겁니까? 아유, 친미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요. 여러분, 이 혁명가라는 사람들, 이 최민희, 월간말지는
이제 폐간이 될 때 그 기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나 간첩 혐의가 입증이 되면서 폐간이 됐는데 이 최민희 씨,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참여해서 이후 명칭을 변경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사무총장과 삼임 대표를 지냈다. 이 덕분에 국회의원도 됐던 사람이죠. 저는 이 자신들이 혁명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무지 정말 무시 도대체 어떤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이 무식함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느낍니다. 지난 4년은 이 주사파 권력이 전면화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전면화되어서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 무식찬란한 그런 정책을 하는지를 4년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좌익들이 했던 여러 가지 무식한 행동들을 많이 봤지만 지난 4년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손희영 박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사건을 좀 설명을 하면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사건은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약품 때문에 FDA가 다른 여타에 심지어 독일이라든지 영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안전한 그런 세계 최고의 인증기관으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는 어린아이들이 뭐 팔이 한쪽이 없다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FDA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유럽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히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1960년대 이후로는 FDA 아니면은 독일, 영국도 이 적어도 인간의 육체, 신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증을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프랜시스 올럼 켈시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양리학자 프랜시스 올덤 켈시라는 정말 아주 너무나 똑똑하게 보이고 현명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 아직 그 젊은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리포트를 다 리뷰를 하고요. 아, 이거 확실하지 않다.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 그 상관들에게, 상부에, 슈퍼바이저에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안전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프랜시스 올덤 켈시라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그 40대였던 이 학자의 의견을 위에서 묵살을 했다면 미국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그 기형아가 나왔겠죠. 말하자면은 입덧을 막기 위한 거니까 누구든지 그 극심한 입덧을 막기 위해서 이 약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회사, 이 독일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약의 세계 또는 신약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신약을 개발 못해요.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신화를 이룬 것처럼 신약 개발도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과감하게 시도를 했을 때 이 정권은 싫다라고 했어요. 삼성 바이오를 뭐 깨지 못해서 그 당시에 한 짓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용을 감옥 집어넣은 거 말고 뭘 했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도 한번 신약에 도전해보겠다. 그때 2018년에 과감하게 우리 신약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그냥 뒀으면은 이번에 백신 경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무식찬란함을 제가 요즘에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말문을 잃습니다. 그들의 무식함을 과시해서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주사파들과 투쟁을 할 거예요. 정치를 해야 되면 정치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저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위 우파 지식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서 기본적으로 좌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좌익들에 대해서 우익들이 우세라고 생각하고 이 좌익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계를 부수고 얼마나 철저하게 약자들을 괴롭히는지 연구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말은 약자 하면서 그 약자들을 엄청나게 올가매고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너희들은 13평에만 살아라. 너희들은 마스크 끼고 다니고 너희들은 집도 사지 마라. 아니 자기들은 뭐 정말 대걸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 집 없이 그냥 영구히 임대주택에 살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런 권력을 지금 여러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파괴적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한국의 주사파 권력이고 운동권 권력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 우파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입만 열면 잘난 척밖에 안 해요. 늘 지고 다니면서 늘 이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부정선거 같은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철학 속에는 이 사람들 그 혁명 세상 속에는 자유선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선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권력이 항상 위태위태한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선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거는 처음부터 형식적인 것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전 인민이 투표하고 전 인민이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자유선거가 있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자유선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선거를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없애겠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 우익들이 한국에 부정선거가 없다, 미국에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아니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또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유선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자유선거 없애려고 애를 쓰죠. 선관위 장악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선관위 기계를 마음대로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려고 당연히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어. 어떻게 알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부정선거죠. 이번에 시진핑이 부정선거 아니면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 아니면 어떻게 위기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치하겠다고 언제나 무슨 우익도 하지 말고 우파도 하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주사파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당신들 뒤에서 지금 당신들 움직이고 당신들 머리에서 노는 사람들 다 주사파예요. 주사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혁명가라고 생각해요. 혁명가. 직업이 뭔가, 직업 난에 혁명가, 알가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혁명가 말고는 모든 직업은 다 미만잡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싫다. 의사도 싫다. 내면적으로는 나 혁명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사파라고요. 김일성도 주사파라고 부르지, 김일성도 혁명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주사파들이 만드는 자유15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김일성 가족. 김일성 가족 한번 보여드려요? 사진? 자유15에서 버젓이 항일 혁명가 가족. 이 사람들 생각하는 혁명은 그런 겁니다. 자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뭔가 숭고한 거. 너무나 많은 혁명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번 혁명가들 얼굴 다 보여드릴까요? 나는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20대, 지금 우리가 20대 아이 보면은 거의 대학생들 보면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김일성을 혁명가라고 생각했어요. 자주15, 북의 김정숙 항일 혁명가 가족의 피 어린 투쟁사가 깃든 영길 팔도구. 아니 김일성이 와이프도 혁명가고 김일성이도 혁명가고 자기들도 혁명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우파 여러분들 이들의 그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명은 피가 묻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숭고한 것이다. 숭고. 보통의 인간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윤리적인 미학이에요. 윤리적인 미학. 어떤 도덕적으로 너무 높아서 도저히 범접을 못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서 막 그 신적인 존재에서 미학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소위 혁명적인 숭고함, 혁명적인 미학 아닙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보인답니다. 김일성이 뭐 사람 좀 죽이면 어때? 혁명가인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지금 제 강의를 듣지도 않을 한국의 소위 우파들, 국민의힘, 사실은 주사파들이 다 장악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 국민의힘 관료 출신, 특히 관료 출신의 그 검사했고 판사했고 교수했던 여러분들 머리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주사파라는 거 정말 모르세요? 김종인을 누가 움직입니까? 정말 모르세요? 김종인 입에서 왜 김근식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김종인 생각인 것 같습니까? 하태경이 어떻게 부산 해운대에서 삼선 의원이 됩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사파들의 그 강력한 권력의지,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다 자신들의 혁명사상 때문에 정당화되는 부정선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부정선거가 뭐 대단하다고 그거 갖고 난리야? 민경욱 너 나가. 지금 하태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혁명이란 무엇인가? 혁명, 아무 혁명이나 다 숭고합니까? 모택동으로 해서 수천만 명, 수백만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수천만 명이 인간 이하의 유린을 당했어요. 모택동. 1893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을 때까지 한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알려져 있는 모택동. 그 부인 강청. 여러분, 이 모택동을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주사파예요. 존경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단순하죠. 혁명가니까. 혁명가면 사람들을 막 1억 명씩 죽여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김일성이가 뭐 수백만 명 굶어 죽여도 여전히 혁명가고 여전히 수령님이고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런 숭고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주사파예요. 20대에 김일성한테 영혼을 팔아서 60이 될 때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도 자신들이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혁명가들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사진 쭉 보여드릴게요. 김다냐도 있고, 네, 김다냐, 박헌영도 있고, 여훈영도 있고. 제가 임하 사진은 하나 갖고 왔어요. 너무나 잘생긴 시인 임하. 임하도 혁명가가 되고 싶었는데 혁명가에 잘 끼워주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사회주의로 가서 결국 북을 택해서 비참하게 숙청당한 임화. 지금 주사파들 머릿속에는 이런 인물들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숭고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 주니까. 주세죽. 주세죽은 지금 독립운동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헌영의 여인, 김다냐의 여인.
여러분, 제가 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들은 머릿속에 이들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들밖에.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김원봉을 말해요. 북한 건국, 북한 건설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김원봉.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혁명이 있어요. 그 혁명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을 죽여도 여전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혁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올해의 마지막 전환기의 세계보기 이 강의에서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고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고 이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늘 하듯이 조금만 더 잔소리를 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혁명, 그들이 생각하는 고귀함,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뭐 죽는 거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악인들이죠. 여러분, 에릭 홉스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은 에릭 홉스봄. 에릭 홉스봄 같은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위대하다, 너무나 위대한 산업혁명과 함께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믿게끔 우리를 가르쳤어요. 저도 벌써 30년 전에 이 에릭 홉스봄의 프랑스 혁명을 읽고 혁명의 시대를 읽으면서 프랑스 혁명을 위대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위대한가요?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는 추접스럽다고 말했죠. 추접스러운 혁명? 웃기고 있네. 재앙이다, 재앙. 그렇게 말했어요.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 성찰이라는 이 책은 저희 고전인문학교에서, 세인폴 고전인문학교에서 같이 정치 사상 시간에 읽는 책이에요. 에드먼드 버크가 어떻게 말했는지 위키피디아의 한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과는 다르다. 이 프랑스 혁명은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며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자기 확신에 젖어서 모든 것을 적폐로 몰고 청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은 완벽하지 않고 항상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는 미국의 독립혁명은 자유혁명으로서 위대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재앙이라고 말했어요. 재앙.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로 사람들의 목을 썰어버렸죠. 단두대에 목이 쓸렸던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 아들과의 근친상간까지 이렇게 막 조작해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위대한 여성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이 쓸렸죠. 그의 남편 루이 16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루이 16세가 나는 오늘 죽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오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을 돌봐주소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루이 16세가 그렇게 말했죠.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나의 재상을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신이여 돌봐주소서. 루이 16세의 목을 자른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예요.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가 자신이 청년일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축하문, 왕이 즉위 축하문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떤 징크스에 21이라는 숫자에 대한 징크스가 걸려서 그날이 21일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는 것에서 악감정을 갖고 복수를 한 것입니다. 프랑스 변호사였고 자코뱅의 혁명가, 스스로 혁명가라고 생각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왕을 단두대에 죽였고 왕비도 죽였어요.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동지였던 자코뱅의 동지였던 당통도 죽였죠. 조르주 당통. 당통이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다음은 기아의 차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를 나중에 민중에게 잘 보여줘라. 이만한 머리는 좀처럼 없어. 이렇게 말했죠. 프랑스 법률가 조르주 당통. 이 사람의 말대로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처형됐어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를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처형되었고, 그들의 친구였던 마라도 지롱드 코르데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여러분 마라를 한번 보십시오. 마라의 죽음이라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장폴 마라. 이 그림은 이 루이 다비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화학자가 있죠. 라부아지에. 이 화학자 라부아지에를 죽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같은 사람이 그렸죠. 다비드가 그렸죠. 이 라부아지에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부인과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라부아지에가 다비드를 질투해서 화를 내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비드가 이 마라 그림을 그리고 이 마라 그림을 광장에 전시를 할 때 이 마라를 그 마라와 반대되는 왕당파였던 라부아지에를 사람들이 비판하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도 라부아지에도 그 유명한 과학자 라부아지에도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 제가 맨 끝에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위대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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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단두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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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두대예요. 이 나라에서 촛불혁명을 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리는 사진을 광화문 내거리에 걸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 단두대, 길로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 시대예요? 아니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입니까? 김일성 시대입니까? 에드문드 버크는 이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 프랑스 혁명을 참 지저분하다.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추접스럽다. 재앙이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지금에 와서 어떻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유럽 사회도 변화되었고 많은 왕들이 죽고 왕들이 권력을 잃고 그리고 그것을 좋게 평가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